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점이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식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고요. 두 점을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은 결국 정점을 의미를 하겠죠. 그런 맥락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서는 지금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 시험에서 나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의미가 되게 단순해서 봐봐. y가 사라지면 x는 얼마예요? a. x가 사라지면 y는 얼마죠?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거예요. 되셨죠? y가 0이 되면 x절편은 a, x가 0이 되면 y절편은 b. 그래서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막상 학교 시험에서는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주어졌어.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두 점을 이용하겠죠. 뭐 어디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9 마이너스 3을 해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분모는 3분의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도 뭐가 이상하다? 3분의 3을 빼야 돼요. 이거 3이죠? 자,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이렇게 하더라도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면서 어차피 둘의 값은 동일하니까 어느 쪽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껏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구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y는 기울기 써주시고요. x 써주시고요. 이 자리에다가 얘를 쓰던 결국 답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만나서 플러스 5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저 숫자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9에서 플러스 5 결국은 값은 동일하게 나오니까 괜히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취향껏 마음에 드는 숫자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빼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숫자 골라서 집어넣으시면 결국은 답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정점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자, 요거를 먼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요. 설명할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번 볼게요. x-1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좀 칠까?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얘를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0. 단영아, 그럼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0. 왜냐면 우리는 항등식을 풀 때는 얘네 둘이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면 그래야 0 곱하기 k 플러스 0을 해야 k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결국은 0이 나올 테니까. 이게 항등식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구조적인 원리. 그렇다면 다시 얘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대.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데 다시 써보면 얘도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3도 0이어야 돼. 근데 이 둘 다 동시에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직선의 무엇과 똑같을까? 교점과 똑같다는 거지. 이게 얘가 원하는 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래서 얘를 끄집어 오고 얘도 끄집어 와서 봤더니 이거잖아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결국은 연립방정식이거든요. 맞죠? 얘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은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아. 연립방정식의 해인 x, y 값이 나올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직선으로 생각하면 이 두 직선의 뭐다? 교점의 좌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지우야, 여기까지는 괜찮겠어? 뷰야, 여기까지는 괜찮겠어?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자. 이거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도 0, 얘도 0이기 때문에 둘 다 0이 되는 연립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 둘은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의 해가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이기도 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i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직선을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얘를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이 교점을 지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걸 해석해 볼게요. 봐봐. 저 아이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y끼리 따로 묶어서 나머지를 이항시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 y는 1 플러스 k분의 k 마이너스 2의 x.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런 구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물론 연산은 겁나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1 플러스 k, k 마이너스 2 하고 x 안에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밖에 뭔가가 남는 형태를 강제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럼 봐보자.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점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걸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알파, 베타 있잖아요. 얘가 무조건 요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반드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아,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교점,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 항등식에서는 x하고 y의 값이 반드시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이걸 직선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교점이 되더라. 근데 이 식을 내가 y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봤더니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 자리에 신기하게도 이 교점의 좌표가 딱 들어와 있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식이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둘의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무엇으로 정점으로 가지는 직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지. 얘를 단순하게 항등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k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둘의 교점은 반드시 지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다? 항등식의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등식이. 그러려면 상수항의 파트와 k의 계수 파트가 둘 다 0이 돼야 되는데 얘도 0, 얘도 0이 된다는 말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이기도 한데 그 연립방정식 해를 우리는 중학교 때 이미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이 아이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딱 봤더니 y는 k에 관한 식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처럼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정점으로 가지는 어떠한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 라고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그러한지를 그래도 눈으로 한 번은 봐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쉽게 한번 가볼게요. 숫자를 좀 쉽게 해서 가봅시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y에 대해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이고요.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y는 2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 형태를 띠고 있겠고요. 자, 얘는 y에 대해 0 집어넣으면 x는 2고요.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상하다. 잠깐만. 0, x는 마이너스 0, y는 x는 2. 아, x 2였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점의 좌표는 지금 2,0이에요. 2,0은 너무 한데. 시작하자. 자, 2,0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k에 k 플러스 1에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이항합니다. x와 마이너스 k가 이항해서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1과 마이너스 k가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랑 2k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인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묶여요. k 마이너스 2로 묶이면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k 마이너스 2로 묶여서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양변을 이걸로 나눌 거예요. 그럼 y는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에 관한 어떤 식이 기울기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아까 교점의 좌표가 2,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이라는 녀석을 정점으로 가진 직선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해석하겠죠? 아, 이 직선은 반드시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임으로 k에다가 얼마라는 값을 2라는 값을 대입해 볼게요. k가 2가 돼버리면 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무엇인 3분의 1인 직선이 되겠죠. 이런 느낌. 그렇죠? 제가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울기는 3이 되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왜?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무엇은 바뀌지 않아? 정점은 바뀌지 않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이 나온다. 한마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직선과 직선을 결합시키는데 무엇으로? K를 이용해서 결합시키면 되겠다. 자, 요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고요. 이 뒤에 따라오는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합답형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지금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들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자,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녀석들 중에서 이 시커먼 거 두 개 있거든요. 이 시커먼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절대 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봐봐. 제가 만약에 K에다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얘가 사라지겠죠? 얘가 사라지면서 이 직선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K에 0이 들어가면 얘는 사라지면서 얘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직선을 표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K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얘만 남기고 싶어. K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얘만 남기려면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내가 얘를 남기고 싶은데 K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얘는 남기고 얘는 지운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얘를 남긴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를 남기고 k분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날라가야 돼. 그치? 쟤를 날려보내려면, 자, 이 상태에서 날려보내려면,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k가 0이 되는 건 괜찮거든요. 얘가 날라가니까. 그런데 얘를 나눈 상태에서 얘를 0으로 만들려면 k가 0이 돼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말장난 같은 문제긴 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얘만 남기고 얘를 없애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없애는 건 가능해요. 왜 k 0 집어넣으면 사라지니까. 하지만 얘는 남기고 얘만 없애는 건 k의 어떤 값을 집어넣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K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직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요 식에서 얘는 만들어낼 수 있어. 얘는 K 0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 직선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앞에 거는 가능, 하지만 뒤에 거는 불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예전에 모의고사로 나온 적이 있어서, 교육청 모의고사죠. 거기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알고는 계세요. 앞에 거 가능, 뒤에 거 불가능, 그냥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K를 사용해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 앞에 있는 직선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파고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한번 자, 두 점을 이룬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도 마플만 가져왔구나. 규아 친구 맞네. 규아도 마플만 가져왔어. 발파? 자, 편하게 보세요. 앞에.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에 마이너스 4,3과
6, 마이너스 5라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 4,3과 6,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의 중점을 구해야 돼. 선영아, 이 중점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1, 그렇죠.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을 완성해보자. 기울기는 2, 여기다 뭐 쓰고? 여기다 뭐 쓰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전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x절편이 마이너스 2래요. x축의 방향과 이런 가리 크기가 30도래요. 그러면 아,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겠구나. 여기는 30도가 되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뭔가 있겠죠. x 플러스 2 이런 식이 될 거야. 영은 의미 없으니까 저 요 앞에다가 뭔가를 쓸 거야. 지우가 여기 뭐야? 잘 깨기 위한. 아, 잠을 깨기. 오, 그래요. 아, 잠을 깨기 위한. 앞에서는 이러고 있고 현준이 뒤에서 이러고 있고. 아, 좋다. 그렇죠? 자, 뭐 잠 깨면 좋죠. 자, 그렇다면 지우가 여기다 뭐 쓸까? 항상 기울기는 x의 증가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여기 30도가 보이면 30도가 보이면 몇 대 몇 대 몇을 떠올려야 돼? 보면 30도가 있으니까 30도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150도가 돼야 되니까 갑자기? 150도. 150도에서 90도를 빼면 60도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60도랑 90도가 돼야 돼요. 와, 이게 뭘 배운 거야? 60도 90도 곱하죠. 그런 애가 어떻게 94점을 맞았냐? 신기하다. 우와, 우리 지우기. 우와, 우리 지우기. 우와, 우리 지우기. 우와, 우리 지우기. 박제를 시켜버려야겠어. 동영상. 지우기가. 곱한 뭐 곱한 이게 원래 정사각형이잖아요. 원래 정사각형 맞죠? 그럼 가만히서 안 보여 잠깐만. 자, 이렇게 주어지면 생각해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2a라고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2a예요. 근데 그걸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는 a가 되는 거 맞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자. 얘를 제곱하면 4a의 제곱, 얘를 제곱하면 a의 제곱.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를 뺀 녀석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a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를 루트 3a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30도랑 60도는 특수한 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언급을 하면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언급을 하면서 30도와 90도는 예에서 땡겨오고 45도는 정사각형에서 1대1대 루트 2 비율을 땡겨와서 탄젠트를 구할 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으니까 0도에서는 밑변과 높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0이고 30도에서는 밑변분의 높이가 루트 3분의 1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었고 45도는 1분의 1 그래서 탄젠트 1이었고 60도는 밑변분의 높이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이었고 90도는 밑변이 있지만 높이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혹은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자 30도가 나왔어. 좋아요. 각도를 줬잖아. 기울기를 구하려고 각도를 주는 거거든.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이거 삼각형으로 생각해보면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삼각형에서는 뭐분의 뭐하고 똑같아? 밑변분의 높이. 근데 우리 삼각비 중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쓴 게 누가 있죠? 삼각비 요 세 개 중에 밑변분의 높이 쓰는 게 누가 있어? 오. 근데 탄젠트 30도가 얼마래?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근데 x절편이 얼마래? 마이너스 2. 그럼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썼고 여기다 뭐만 쓰면 돼 이제? 3분의 루트? 그렇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의 다른 말로는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을 기울기로 인지를 한다. 그럼 각도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가자? 탄젠트로 가자. 되셨나요? 각도가 나오면 탄젠트로 가자.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치유가, 네. 지금 가야 되네. 아니 나 뭐라 말했는데. 아 근데 이거 용서가 안 되네. 아니 나 뭐라 말했는데. 일단 69와 99를 말안 된다 이거. 재미있어서. 와, 근데 웃기려고 한 건 재미없을 텐데 진짜 모르겠어 해가지고. 얘보다 더 싶어요. 와, 저런다고. 쉽지 않다. 아니 아무리 저도 한대 생각하면 갑자기 아니, 3, 4, 5 이상한 거예요. 60도. 왜 그래? 근데 너무 안 좋아서 30대가 60도랑 60도 하고 살고서 그거 보는 게. 이런 처음 본다. 이건 영서였냐? 그래요 좀. 난 조면서 했는데 아니, 나.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다잖아. 제일 아니 아랫인데. 그만 불러. 갖고. 가자. 이거 몰랐다고? 아니 뭔 말한 건데. 왜 저래? 인스턴트 뭐였어? 햄버거. 이거 많이 했어. 아, 이런 열강하다. 제 평가 주는 거 까먹었어. 오! 쟤는 왜 평가가 없으면 빨리 와서 평가를 달라고 해야지. 딱 박혀. 평가가 그렇게 20분을 날려먹어요. 열심히 녀석. 자, 뭐 가봅시다. 오늘 하는 거 할게요. 자, 이게 다 지우기 때문이야. 지우기가 탄젠트를 몰라가지고. 아니야, 너한테 질문할 때 이미 사실은 넘어가고 있었어. 자, 가볼게요. 자, 매분한다, 가게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를 이용하고요. 가게 크기는 탄젠트를 쓰고요. 내분한다는 내분점을 활용하시면 되는 문제들이고. 자, 하나 정도 가봅시다. 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60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럼 y는 이거야 60도. 기울기는 치우가 다시 서력해야지. 자, x 뒤에다 뭐 쓰고 있으니까 y 사지 y. 플러스 3분의 3. 이 기울기는 이미 가져왔는데 500. 얘가 어느 점을 지나는데? 마이너스 3 컴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3 도현아 여기다 뭐 써야 돼? 루트 3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맞아.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했지. 도현아. 도현이었나? 지우가? 아니 진짜 루트 3이라고 마이너스 오늘아니 녹음 다 됐어. 너 마이너스 루트하면.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졌고요. 선분 A, B의 중점과 C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A랑 B의 중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야 돼요? C랑 얘를 지나야 된대요. 그럼 기울기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X에서 X를 뺐더니 1이고요. Y에서 Y를 뺐더니 6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고요. 그럼 Y는
여기다가 뭐 하나 써야 되는데 뭐 얘도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 뭐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분의 6 여기로 쓰면 되는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하셔도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x절편이 4, y절편이 마이너스 2. 물론 중학교 버전으로 따지자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다. 물론 외우고 있어서 나쁠 건 없는데 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x절편이 4라는 이 말을 4,0으로 인식하시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을 0, 마이너스 2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x에서 x 빼고 y에서 y를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x절편분의 y절편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뭐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굳이 이런까지요. 그냥 x절편이 의미하는 좌표와 y절편이 의미하는 좌표를 이해하고 그 좌표들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는 이렇게 될 텐데 이미 y절편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약간 이런 비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ax 플러스 b에서 얘가 왜 y절편이 되느냐. y절편의 좌표가 0,b거든요. 그러면 y는 a에 x 마이너스 0 플러스 b 이렇게 썼을 거야. 맞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ax 플러스 b로 표현돼서 얘가 y절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양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3과 a를 뭐 대입하셔서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 가볼게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x절편과 y절편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요. 자, 저기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3일 때 a랑 b를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끝나려면 7분 남았네. 이렇게 해놓고 자, 볼게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지. 자, 여기가 넓이가 3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a하고 b 값이 얼마인지 또 이제 알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 닮은 누구랑 누가 닮은? 저거 OAB 5A, B 요거랑 이거랑 요 녀석이 닮은? 바꾸실게. 닮은 거 어떻게 풀 건데? 일단 비례식을 하나 비례식을 하나를 세워서 일단 그걸 풀고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넓이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술술 나오는 느낌이다. 분립 방정식을 야, 뭔가 술술 나오는 느낌이다. 봐봐, 여기는 3이야. 여기는 요거 b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길이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면 여기는 12 마이너스 a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이제 비율을 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a 대 1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 대 3이라는 조건이 붙겠죠. 거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넓이의 개념이거든요. 2분의 1에다가 a랑 마이너스 b를 곱한 값이 무엇이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b의 값은 양변에 2를 곱해서 6이다. a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조건 하나가 들어오면서 비례식이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될 거예요. 3a는 마이너스 12b 플러스 ab. 그럼 ab의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3a는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6까지 간다? 3으로 나눴다? 까지 갔다? 그 다음은 뭐 하죠? AB 어디다 대입? 여기다가? 예. 그래요? a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 그리고 b를 곱한 값은 마6 곱해주면 마 4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은 0 마이너스 2로 나눠볼까요?
2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2하고 1, 3하고 1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b의 값은 1인데 누가 봐도 b는 음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자, a랑 b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서는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가 마 6이니까 a의 값은 얼마다? 4 이렇게. 그러면 a도 알았고 b도 알았으니까 둘을 더해주시면 2분의 5. 근데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자, 물론 다 아마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풀이 자체만 놓고 보자면 길이 여기서 여기를 뺀 값 요거 당연히 3. 이 둘이 닮음인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막곡직각과 평행하니까 억각의 성질을 이용하고 직각을 이용해서 닮음이라는 걸 아셨을 거고. 그래서 대응변끼리 b가 같다. 식 하나.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식 하나. 그리고 b의 식과 요 두 개의 식 a하고 b 미지수 두 개의 식이니까 충분히 계산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a, b의 값을 전부 다 구해냈다까지 가서 우리가 식을 이제 완성해서 문제를 끝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풀이상으로 놓고 보면 반드시 맞습니다. 반드시 맞고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그것까지 활용하기 조금 빡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 안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들의 비율 관계 그리고 닮은 비를 활용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능하다. 대신에 풀이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읽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자, 그런 느낌의 문제였고요. 자, 잠시만요. 3시 됐는데, 그쵸?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2-4번까지 진행할게요. 오늘의 숙제가 나가겠죠. 마플로 숙제가 나가게 될 텐데, 저번에 제가 유예 시간을 드렸던 거는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을 사시던 뭘 하시던 금요일까지는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봐드렸습니다. 근데 마플 책은 또 언제 했어? 월요일날? 너 월요일날 아팠다고? 지은이가 알려줘서. 그럼 어디 있었어 책을? 여기 서점 모아서? 사업? 홈플러스는 너 나왔잖아. 사업까지 갔어? 월요일 아팠다고? 월요일날 너 아팠다며. 아픈데 그때가 괜찮아. 그때 야, 수학은 아프다고 안 오고 영어는 간 거야? 차별대원 거야? 그러나 차별대원 거네. 아쉽다. 자, 일단은 숙제 알려드리면, 자, 마플책 있으신 분? 우리가 저번 또 숙제는 또 열심히 해왔네. 또 이러면 또 서운하지 않지. 그치? 또 숙제를 열심히 해왔네. 탄영아, 너가 제일로 많이 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풀었던 사람이 아까 지은이가 10몇 번이었고 현준이가 20 몇 번이었고. 네, 저 45번. 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갔죠. 단영이가 지금 49번까지 풀었으니까. 30번까지. 너 50번까지 다 풀었어. 그래, 현준이 때는. 자, 선생님 그럼 영상도 보고 이거 풀기도 한 거야? 영상을 그럼 풀기는 어떻게 풀었어? 뭐지? 풀책 보고 풀어버렸어. 영상 봐. 그렇지. 하긴 이거 영상은 저번에 금요일에 했으니까 풀 수는 있었겠다. 그치? 요거에 대한 영상을 했으니까. 자, 오늘의 숙제는
105번까지입니다. 깔끔하게. 자, 105번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개학이시잖아요. 내일 개학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억지로 4시까지 붙들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자, 나머지 분들은 숙제도 제가 금요일까지로 유예시켜 드렸어요. 금요일날 오실 때부터 105번까지가 풀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영아, 풀이노트 책에다 푸시면 안 되고요. 노트에다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6시로 수업이 돌아갑니다. 6시로 수업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우랑 정준이는 이따